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부터 시작이 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에 다시금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전고점 대비 조금 안타까운 가격인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은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적인 측면 이번 연도 암흑기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암흑기의 돌입에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조동아리 또한 한 몫을 한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조금 잠잠한 것 또한 사실이죠. 이런 상황 속 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스크에 의해서 움직이는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진 성숙하지 못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 리, 머스크 트윗에 움직이는 BTC 시장 성숙하지 못하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레이트의 창업자이자 수석 애널리스트 탐 리의 경우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움직이는 비트코인 시장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개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텀 리라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인물이 텀 리라는 인물입니다. 암호화폐 기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요. 텀 리라는 인물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언급을 한 것을 보아 마치 이 시장을 좋아하지 않는 인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지난 2월이죠. 텀 리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관점 금보다 낫다 언급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비트코인의 발행 주체가 없다는 점과 인식의 변화, 추가적으로 전세계 실제 비트코인의 보유자들이 100만 명도 채 안 되는 것이 본인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움직이는 미성숙한 시장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보완점이 많다라는 뜻으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 한참 전인데 뭔가 약간은 뒷북치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영향으로 가격의 급락이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글로벌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적으로 가파른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장기적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조동아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죠.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길 진심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 상황 속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 SEC의 ETF 승인 소식이 6월 17일 날 결정이 되게 됩니다. 바네크사의 ETF가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중단기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킨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인데요. 이 캐나다의 비트코인 ETF의 경우 시장의 가격이 하락할 때 또한 보유량이 증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매집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비트코인 ETF는 가파른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보유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비트코인의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박앤세일이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투자가들의 수요가 최근에 가격 조정 국면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명 애널리스트 비잔틴 제네럴에 따르면 퍼포즈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은 캐나다인들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개의치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락한 지금의 가격이 박앤세일 기간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기적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이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 펀드를 운용한 피터 린치가 오더라도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이 오더라도 전 세계의 그 누구도 절대로 가격의 변동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최초 투자 목적 자체가 단기적인 시각으로 옆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 가격 봤을 때 계속해서 오르니까 목돈 만들어 금방 돈 벌어 나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잘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초기 시장입니다. 이번 상승장에 들어오셨다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승장에 들어온 여러분들 또한 초기 투자자입니다. 법적으로 제도도 정해지지 않은 시장이 초기 시장이지 어떻게 끝난 시장일까요?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며 대출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웬 떡이냐 하며 투자할 현금이 있다면 투자를 하시는 거지 대출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유자금으로 매월 들어오는 현금을 통하여 꾸준히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투자한 시장에 대하여 꾸준히 확인하면서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여기 투자했냐 라고 물었을 때 10분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그 변동성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강한 펀더멘털과 투자 철학이 있어야 하락시 견딜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도입이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글로벌 금융의 중심 국가이죠. 미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미국의 텍사스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텍사스 내에서는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통일상법 법규에 따라 안전한 거래가 되도록 하는 암호화폐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텍사스 주지사인 그렉 에벗의 경우는 획기적인 암호화폐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상에 이러한 글을 적었는데요. 나는 방금 암호화폐를 텍사스 통일상법 법규에 따라 안전한 거래가 되도록 하는 법에 서명을 했다. 그것은 암호화폐를 정의하며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때 그리고 사람이 그것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때를 설정한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법안의 경우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용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제공하고 텍사스주 내에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텍사스주뿐 아니라 마이애미 시장의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낼 뿐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의사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혔었죠. 미국의 또 다른 주인 네브래스카주의 경우는 지난 5월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를 합법화하였습니다. 현재 SEC의 위원장으로 게리 겐슬러가 취임하면서 미국의 백악관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가 180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펀더멘털 또한 굳건해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서 네덜란드에서도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얼마 전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네덜란드의 정책 분석국 국장의 경우는 암호화폐는 지금 당장 금지해야 된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암호화폐의 경우는 공식적인 금융기관에서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 비판을 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붕괴가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죠. 하지만 이제 전면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재무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면 금지에 대해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언급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재무장관 암호화폐 전면 금지 반대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재무장관 왑케 호 엑스트라의 경우는 최근 자국에서의 암호화폐 규제는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규제 감독을 촉구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장의 발언에 응하는 형태로 견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 정부의 경제 전망 등을 분석하는 기관인 CPB의 하제 캄프의 경우는 지난 11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와 마이닝 등 전면 금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통화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과 범죄 위험 그리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비판한 셈인데요. 이에 재무장관의 경우는 하제 캄프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완전한 금지령의 경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본인의 뜻을 명확히 했다고 하죠. 현재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의견들이 같은 국가 내에서도 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과도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의견이 갈리는 국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며 글로벌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국가이죠. 바로 엘살바도르입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정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였지만 국민들과의 의견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송금업체는 비트코인의 도입을 꺼린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엘살바도르 송금업체 비트코인 도입 꺼린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음에도 현지 송금회사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도입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인터뷰에서 전 세계 국경 간 송금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비중은 단 1%가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는 한 송금업체들은 현금 기반 송금 서비스 위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도 조금 급하게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 것 또한 사실인데요. 전 세계 최초의 케이스이니만큼 앞으로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게 되겠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며 보완해야 할 문제이며 또 다른 문제점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으며 총 국민 GDP의 20% 이상이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수수료가 너무할 정도로 많다는 것은 자국민들이 충분히 알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암호화폐로의 송금이 꺼려질 수도 있겠으나 점점 이 점을 알게 되면서 사용해본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송금회사들 또한 조금씩 변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에 대한 파급력이 현재 상당한 것 같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소식이 나온 직후 멕시코, 파나마,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 개 국가가 추가로 될 것 같은데 어떠한 국가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의 대통령은 비트코인 법정 통화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탄자니아 대통령의 경우는 재무장관에게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라 지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이날 암호화폐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탄자니아 또한 이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중앙은행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며 중앙정부의 신뢰가 떨어져 자국화폐의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국가들 입장에선 비트코인이 어쩌면 선물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해결책과 경제의 안정화에 대한 해결의 시작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밀어줌으로써 부가적인 국익을 챙길 수도 있는 상황이니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일 텐데요.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국면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리플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10년 내에 현존하는 코인의 99%가 사라질 것이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을 다시금 곱씹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메이저 코인이 아닌 가격 급등에 올라타기 위해 거래량이 낮은 알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코인 살생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이제 코인 살생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폐지 종목과 유의 종목 리스트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소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를 받은 20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코인 상장 및 폐지 현황,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코인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매일 투자 유의 종목을 지정하거나 거래 지원 중단할 코인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8일 금융위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관리를 금융위가 맡게 되면서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2번이나 만남을 가졌었죠. 이 만남에 관하여 안건을 비공개로 하였었는데 이때 당시 코인 리스트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10일이죠.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2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후 단 하루 만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6월 11일이죠. 업비트에서 25개 코인에 대해서 무더기로 유의 종목을 지정한 것입니다. 뭔가 쳇바퀴가 맞춰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할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도권 안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편입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에 겹치는 시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IT 버블이죠. IT 버블 당시에도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기업은 살아남아 그 가치가 달나라까지 갔지만 가치가 없는 거품으로 만들어진 기업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나아갔죠. 정부 또한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코인들 또한 속아내야 한다. 쓸데없는 코인들은 없어져야 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현재 기사를 보게 되면 매일매일 투자 거래 유의 종목과 거래 지원 목록을 보고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틀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메이저 코인이 아닌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노리고 들어간 코인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다면 지금이 재정비할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과 투자자분들 중에 메이저 코인 위주의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무슨 코인을 사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저 또한 맞출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볼 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20%에서 30% 정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채워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 언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 것 또한 사실인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죠. 현재 알트코인만 들고 있는 분들은 시장의 소리에 민감해져야 될 때가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에 비트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03% 상승한 4,510만원대, 이더리움은 4.07% 상승한 289만원대, 3위의 환율이죠. 테더는 지금 1118원대로 어제랑 거의 차이가 없죠. 시가총액 7위의 리플 XRP, 우리 게레기 코인이죠. 네, 전날 대비 1.26% 상승하며 992원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 코인 마켓캡 같은 경우는 업비트하고 빗썸의 가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코인 마켓캡의 경우는 김치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266.5%, 106.5% 이건 좀 오류가 난 것 같죠. 네, 참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류 신속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